전세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회복이 되고 있느냐. 역전세 이슈에서 전세 최고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갱신건은 무려 9건이고요. 신규 계약건은 3건에 불과한 12월 달 딱 들어가면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역전세는요.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전세가 기존 시세로 찍힐 수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한번 이 얘기 기사를 일단은 요거죠. 안전지대 없다 이렇게 해서 요 기사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별 최대단지 아파트 전수조사를 했대요. 이 기사에서. 네, 좋은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이제 보면 그 언론사들이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일단 이런 겁니다. 아시아경제에서 지금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25곳을 추려서 전세값을 추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2년 전 2021년 5월 가격보다 낮은 곳이 21곳이 다녔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높으면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문제가 될 기사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아파트들을 쭉 나열해 놓고 시세를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의 반포 자이와 가격대와 지금 이렇게 비교를 쭉 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가장 최고가 가격 대비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최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해서 지금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역전세 단지가 아닌 게 있다면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저 기사에는 고덕 그라시움이 또 이제 그게 아닌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역전세 맞을 전세 계약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냐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역전세를 맞을 전세 계약이 앞으로도 늘어나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전세 이슈에서 전세 최고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매매 가격에서는요 최고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얼마에 거래됐다 이것이 물건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서 최고 얼마에도 됐는데 라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세는요 사실은 최고치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전세를 그때 매겼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평균 가격이랄까요?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전세 가격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전세가 얼마대 가격이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그 기준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최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최고가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매기는 것들이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사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라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차인과 임대인과는 그냥 합의하에 그 가격으로 서로 우리가 전세 살기로 하고 전세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전세값의 현재 추이가 어떤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요인이 무엇이냐 앞으로 오를 요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사만 보면은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하고 가을 되면 더 많은 지금 물량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사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반포 자이 아파트랑 제가 여기 대치 은마를 전세 가격을 끄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반포 자이 아파트에 대한 그 서초 그 금액을 21년 5월에 20억이었는데 지금 14억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세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기사의 노력은 굉장히 높이 사지만 자, 일단 보죠.
그 당시에 지금 시세를 보면은요, 물론 20억대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거래를 보시면 이쪽이 많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에는 13억 5천에도 이제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회복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약간 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지금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거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회복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치 음마도요. 보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기는 한데요. 최근에 거래 보자고요.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때가 지금 상승 거래가 좀 많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아마 이사철하고 맞물리는 자리 그리고 갱신 청구가 많이 쓰는 그 시점에서 전세가 높게 거래됐던 것들하고 만나는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명확하게 이거는 그래프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은 10억에도 거래가 됐던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언론에서나 아니면 통계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때랑 비교해보면 떨어졌죠.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실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단지가 이렇지는 않아요. 회복을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상으로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 회복하는 곳들이 있으면 따라서 움직이는 곳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자, 마레프입니다. 마레프도 보시면 지금 전세 가격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뭐 아주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꼬리가 들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거래랑 비교했을 때에도 물론 평균치 거래는 이쪽이 좀 많이 위쪽 상단에 좀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회복하는 모습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길게 시간을 좀 가을 겨울 시간을 두고 본다면 요거는 회복을 좀 계속 회복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관할 드림타운도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도 가격이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약간 꼬리가 들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래프들이 가격이 회복하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가을 겨울 들어가면서 전세 거래량이 더 갱신 청구 거래가 많아질 거다. 갱신 청구했던 거래량이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기사들은 보통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요 한번 내용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다시 보고 지금 이제 요 기사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세 거래가 오히려 높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덕 일대는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옆에 미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오히려 회복을 하면서 비슷한 시세에 와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짚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최고가가 이렇게 나오죠. 기사는 뭐 4월 6월 대비 유난히 낮았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당연히 2년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더 심화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은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역전세 올해 말 피크일 거다라는 기준을 기사가 만들어낸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치구별 최대 세대수 아파트 전세가 고점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는 굉장히 저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정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10월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제 많은 지역들이 최고가 거래가 고점이 많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이사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갱신 청구를 이제 쓸 걸 감안한 높은 전세를 맞췄던 세대가 당연히 이때 많았을 수밖에 없기는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남산타운 아파트 전세 거래를 제가 한번 쭉 긁어온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약간 뒤죽박죽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21년 11월, 12월, 1월의 거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월의 거래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11월 달에 제가 10월 달부터 해서 볼게요. 10월 달에 보면 신규 계약이 몇 건이요? 3건. 갱신청구권 쓴 거 4건입니다. 11월 달 가면요. 갱신청구권 쓴 게 6건이고요. 그리고 신규 계약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자, 12월 가면은요, 점점 더 심해지네요. 갱신청구권 7건이고, 신규 계약은 4건밖에 안 돼요. 이제 1월로 가면, 그러니까 22년 1월이죠. 작년 1월로 가면요, 갱신건은 무려 9건이고요, 신규 계약건은 3건에 불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네. 전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갱신청구권을 쓰는 임차인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곳으로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도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이러다 물건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갱신청구권을 쓰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을 10월, 11월, 12월 이때요. 갱신청구 계약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언론에서나 막 지금 그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때 높은 전세가 맞춰졌었으니까 그때 가면 난리나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규 계약으로 전세를 높게 매겨진 세대보다 갱신청구권 써서 전세 거래를 그 전에서 5% 정도 올린 거래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지금 5월이죠. 6월, 7월, 8월 요 한 3개월 정도는 갱신청구권 쓴 거래보다 신규 거래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금 전세 맞춰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분명한 건 이것도 전세 가격이 계속 회복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거래보단 당연히 제가 항상 떨어진 거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세에 대한 준비가 전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은 회복된 가격에서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 것도 볼게요. 자, 관악 드림타운이에요. 여기도 관악 드림타운이에요. 아파트 32평 거래인데요. 여기 제가 다 세진 않았지만 지금 10월 그리고 10월, 9월, 11월, 12월 거래 보시면 갱신청구권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 거래는 거의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갱신청구권 거래였네요. 그죠?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 거래가 찍혔어요. 이런 것들이 찍히면서 사실 이제 부담으로 이제 임차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뒤에 또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20평대를 보시면 더 심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갱신청구권이 신규는 3건인데 갱신청구권 쓸 거는 8건이에요. 그죠? 8건. 그리고 갱신청구권 여긴 9건인데 여긴 6건, 신규는 6건, 11건인데 12월 달은 2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하반기 이후부터는요, 이 갱신청구권 쓴 거래 건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갱신청구권 계약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전체적으로 갱신청구권 거래가 훨씬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쓴 거는 5%밖에 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5% 올리신 분들은 전세를 좀 더 못 올려서 아쉬우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낮다.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내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는 거의 그러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요. 전세 가격만 높아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2021년 9월, 10월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 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전세가 굉장히 안 맞춰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고 또 이때 임대를 맞춰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너무 대출에 대한 그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제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에 대한 대출을 좀 규제하는 그러한 방향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고, 빨리 전세를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를 높은 전세로 막 급하게 대출 받아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임차인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사들이 이런 거죠. 전세 대출 규제 금융시장 대혼란, 뭐 MZ세대에 직격탄 맞는다, 뭐 그다음에 10월 가계부채 대책 핵심 전세 대출 강화다, 이런 기사들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담보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다고 하고, 막 그때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었지만 가장 시장에서 그때 안 좋았던 거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출 규제가 막 나온다고 하니까 임차인분들도 발 동동 구르고, 전세 맞추려던 것들 전세가 막 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임차인분들이 새로운 신규 계약을 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전세 가격은 올랐고 대출은 제한이 생겼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차피 전세 물건들도 많이 귀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규 계약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 거래가 그 당시 위축되고 갱신 청구권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세는 높아진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겼죠, 이미. 그리고 자금 내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까지 따라서 부담이 또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규 계약 못하고 갱신 청구권 계약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이동 수요 자체가 감소해버려요. 이게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 우리 얘기 드렸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참 모르시던데, 이동이 줄면요, 전세 가격이 안 오릅니다. 또 전세가 그대로 물량이 있는데 이게 돌아야 돼요. 순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 물량들이 막 전세 수요가 이동을 하면 거래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시기와 적절한 물건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골로 선택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수요 감소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안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2월 달 딱 들어가면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빨간색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방학 이사 수요, 씨가 말라 수요, 전세 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계약 급감의 중개사도 비명 지른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공급이 수요보다 늘어났다. 21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전세가 이제 물량이 남아도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새로 신규 계약하지 않아요. 갱신 청구 쓰고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규 계약 안 하니까 전세도 가격이 안정되고 물량이 있는 데 비해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덜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짠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서울 전세 가격 지수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가 지금 이게 빨간색이 변동률이거든요. 변동률 그래프가 변동률이 높아졌다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완만한 전세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가을, 겨울 들어오면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이제 쭉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쭉 보시면 변동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 전세 가격 지수 상으로도 그렇고 2021년 가을 이후에 전세의 어떤 폭발적인 거래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높았던 전세가 안정됐던 시기와 지금 우리가 만나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갱신 청구를 쓰는 계약들이 많아져.
크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쓴 계약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많았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인지하시는 것처럼 전세 계속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부동산원에서 지금 전세에 대한 통계 수치를 냈을 때 전세 가격 지수가 처음으로 1년 4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저러한 역전세에 대한 약간 공포성 기사들은 우리가 조금 걸러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2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3년. 네, 23년 이후로는요. 갱신청구권 낮은 전세 계약들 도래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되죠. 지금 완화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아까 우리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느 분이었더라? 그래서 스마일님이 얘기해 주셨나요? 그래서 전세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열어주겠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추경호 장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세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네. 금리 부담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은 안정세로 가고 있고 수요는 유입되고 있고 네, 전세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